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증시는 매우 심각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FMC 의사록 결과. 어제 저녁 FMC 의사록 결과가 공개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번 달 FMC에서 베이비 스텝은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약세를 나타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힘든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다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이번 달은 뭐 확정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 이후 9월 FMC는 아직까지는 미정인 분위기라고 하며 18명의 참석자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는 1회 이상 인상이 적절하다 이렇게 예상한 바 있지만 하지만 12명은 2회 이상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의견이 조금 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아직까지는 2번 인상의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9월달은 애매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오늘 마침 네카오가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나름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움직임이 금리 인상 리스크가 끝난 걸 나타내는 그러한 움직임이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의 견제 타격이 클까? 이틀 전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견제한다고 했던 소식 기억나시나요? 과연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영향이 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당장은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며 지금 갈륨은 13년까지만 하더라도 고려 아연이 생산한 바 있고 게르마늄 또한 국내 업체들이 아르곤가스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당장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번에 갈륨이랑 게르마늄을 견제했는데 다른 거 안 하리라는 법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다른 반도체 소재까지 통제를 확대하면 분명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옐런이 오늘 방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봉합해서 괜히 잘 나가는 반도체 브레이크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보복 확대 가능성 있나?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바로 이거겠죠. 중국에서 보복 확대를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 추가 대응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한국보다 지금 현재 유럽 상태가 더 안 좋다고 해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만약 규제가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참고로 이번에 규제한 중국 갈륨 같은 경우에 최대 수입처는 일본, 독일, 네덜란드, 게르마늄은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한국은 상위에 없고 오히려 다른 유럽 이쪽에 치우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은 다음 주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EU 외교안보 대표의 방중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이번 견제는 우리 말고 유럽을 때린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새마을금고 안심하라. 자, 요즘 새마을금고가 조금 시끌시끌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새마을금고 가서 돈을 직접 인출하는 고객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갈수록 심화되면 결국 뱅크런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빠르게 대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대처를 했나 봤더니 바로 정부에서는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며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슨 일 생기면은 정부에서 밑에를 받쳐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겠죠. 말 그대로 안심하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식을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나서자마자 SBB 사태가 잘 마무리가 된 걸 봤을 때 이번 새마을 금고도 큰일로 번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진짜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리포트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카오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매수 리포트가 마침 나왔는데 한투증권의 목표 주가 27만원을 제시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 5% 올라서 20만원이니까 여전히 30%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네이버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일단 2분기 실적은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모바일의 개편, 새로운 인벤터리 추가 등으로 인해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AI 시대가 열리면서 네이버가 글로벌 빅테크에게 잠식당할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죠. 나중에 AI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나라 네카오 거보다 다른 구글이나 MS 이쪽 게 더 좋으면은
당연히 소비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네이버는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이 있었으나, 하지만 미래는 모르겠지만 단기간에는 그럴 확률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나오는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플러스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바 있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적이 다시 증가하니까 저점 매수 매력이 분명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네이버 오늘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5%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 기대감이 나올지, 실제로 목표 주가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름들이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투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부합으로 보인다며 목표 주가 32만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이 27만 5천원이니까 10%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 오른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헝가리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양극재 증설이 본격화되었다고 하며, 이거 플러스 현지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계획이 내년부터 현실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말해 뭐할까요? 올해 최고의 주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최근 들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열이라고 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요 친구들 현재 기세를 봤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그때까지는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공매도 세력은 비상. 자, 에코프로, 아니 이제는 백코프로라고 불린다고 해요. 100만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에코프로가 이 주식 안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가 1.2조 원이나 되는데 말 그대로 싹 다 물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갑자기 이상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몇 프로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게 바로 공매도 쇼키즈 때문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야 그때라도 살걸 이런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귀신같이 오늘이 고점일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예상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 혹시나 이제 좀 포모 증후군이 또다시 생겨서 야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럴 때는 이거 하나만은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난 70만원이랑 80만원일 때, 그리고 지난번에 6월달이죠, 그때 조정을 받았을 때 50만원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안 사고 그때부터 거의 한 달 만에 2배가 오른 에코프로를 왜 사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된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에코프로를 안 좋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장 뜨거운 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7월 3일이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덥나요? 세계 평균 온도가 17.01도를 기록했는데 79년부터 위성 모니터링으로 기록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남부 지역은 40도가 넘는 기온이 이어지고 있고, 멕시코는 폭염으로 야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6월부터만 100명이 넘게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남극에 있는 우크라이나 연구 기지에서는 8.7도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야 잠깐만, 남극이 8.7도면 어떡하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여름이 아니라는 거,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산 김치. 식약처에 따르면 6월에 수입된 중국산 김치 1737개 중 84.5%가 아스파탐을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아스파탐의 기준은 키로당 빵 과자는 5g, 시리얼은 1g, 그리고 건기식은 5.5g 이렇게 책정한 바 있는데, 김치에는 그 기준이 없어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혹시나 우리나라 제조 김치도 아스파탐이 들어가나 봤더니 정말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매실액, 설탕 등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에 대한 기피가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아스파탐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스파탐은 2B급 발암 물질인데 여기에는 전자파 그리고 알로에, 김치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야 평소에 스마트폰 그거 보는 거 그거보다 아스파탐이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언팩. 자, 오늘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갤럭시 언팩 2023은 26일 오후 8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하며, 이번 언팩이 특별한 거는 바로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이죠. 이때까지는 샌프란시스코, 뉴욕에서 열린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자 야, 너희는 아직 멀었다, 내가 진짜 한국이 진짜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한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 이번 언팩에서는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와 갤럭시 탭 S9, 갤럭시 워치 6, 갤럭시 버즈 3 이런 것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은 사실상 깡통. 지난 5월에 북한은 만리경 1호를 발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찰 위성은 놀랍게도라고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이러한 의견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쏜 이유는 아마도 정치적 이유, 한국이 이렇게 막 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밀리지 않으려고 자기들도 준비가 다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쏜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위성 쏴서 그걸로 정보를 얻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상업 위성 사진을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도 말을 할 정도로 북한의 기술력은 조금은 형편없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 도전은 해야겠지만 일단은 그 돈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좀 키워서 최소한 굶는 사람은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공공건설 사업 디지털화. 국토부는 30년까지 모든 건설 사업 정보의 디지털화를 비전으로 해서 공공의 보유 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종이 서류 없는 건설 행정을 완전 정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이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소식이 오늘 시장에서는 해당 관련주가 관심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흐름이 매우 좋지 않은 게임주 3분기 신작을 바탕으로 반등을 모색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넷마블은 26일부터 글로벌 시장에 신의 탑 새로운 세계를 론칭을 한다고 하며,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3분기 기준 MMORPG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했었죠.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RS를 매우 극찬했었는데 일단 사전 예약 5일 만에 100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며, 그리고 글로벌 65뷰를 기록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신의 탑도 과연 인기를 끌 수 있을지 기대 반. 그리고 왼쪽에 주가를 보시면은 야, 과연 이러한 게임들이 살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 반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안 그래도 증시가 안 좋은데 악재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순살 자이라는 오명. 이번에 주차장이 붕괴된 GS 아파트가 결국 전면 재시공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사고 특별 안전 진단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총체적 부실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GS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GS건설 오늘 20%나 급락하는 모습, 겉터 음이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차트는 다음날 당장 반등이 나오더라도 절대 욕심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거는 지진이 있으면 여진이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여진이 잠잠해지고 나면은 그때 관심 가져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GS건설의 상태가 좋지 않고, 그리고 솔직히 자이 하면은 누구나 알아주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게 충격이긴 합니다. 다음입니다. 캐나다 보조금 지급. LG 엔솔과 스텔란티스의 합작사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하나 15조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이 합작사는 캐나다에 만들 때 미국 IRA 법안의 수준만큼 보조금 지급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세부 규칙이 발표가 되니까 생각보다 많았던 걸까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발을 빼는 모습을 나타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LG 엔솔과 스텔란티스는 5월경 공장 건설을 아예 중단하며 이대로면 우리 못한다, 그냥 다른 나라 갈랜다, 이렇게 압박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LG 엔솔과 스텔란티스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약속된 캐나다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일본의 임금이 30년 만에. 자,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인 일본. 그런데 드디어 30년 만에 임금 상승률이 3%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이 나름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참고로 과거 20년 동안의 평균 인상률은 2% 내외인데 이번에는 좋은 흐름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만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실질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3.2%. 야, 이거 임금 3% 올릴 때가 아니겠네, 한 6%는 올려야겠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데이터는 한 개만 보면 안 된다.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3조 클럽 애플 다음은 누구? 개인적으로 이번 AI 버블이 극대화되는 시기는 마소가 애플을 넘길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 조금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월가에서도 마소가 내년에는 3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AI의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마소 올해만 40% 넘게 올랐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또 누가 수혜를 보일지 관심 있게 봐야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새로운 시중은행 탄생. 전일 금융당국이 은행 산업의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이 되면은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 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며 금융위는 인가 신청을 검토하고 빠르면 올해 내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은행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과점 체계가 깨지면서 서로 경쟁을 하라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규모 차이가 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구은행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쟁이 되냐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새마을금고가 요즘 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은행 관련주가 이틀 연속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UBS 미국 증시 랠리 곧 끝난다. 자, 외신에 따르면 UBS에서 하반기 주식시장이 여러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투자자는 이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 인공지능과 페드의 연착륙 기대감으로 증시는 상승한 바 있으나 성장 둔화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도는 낙관론을 없앨 것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덧붙여 2000년 그 다음에 2008년 약세장 모두 20% 이상의 상승 랠리를 보인 바 있으나 그런데 그 이후에는 추가 하락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쭉 떨어지고 난 다음에 쭉 오른 다음 그 다음에 나왔던 이러한 조정을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당연한 소리겠죠. 이렇게 모르다 보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결국은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조정 때문에 주식을 다 팔기에는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